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정오, 주한미군 기지 내 사격훈련장은 마치 용광로 같았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려꽂히듯 불타오르고 검은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끝없이 아른거렸어요. 공기 자체가 뜨겁게 달궈져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씨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맥도 열기에 흔들려 마치 신기루처럼 흐릿하게 보였어요. 훈련장 한편에서는 냉각수가 담긴 대형 물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대원들은 수시로 물을 마시며 탈수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넓은 공간에서 모든 것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한국군과 미군 특수전 요원들이 합동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국 군인들의 군복은 이미 짙은 땀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헬멧과 장비들은 뜨거운 햇볕에 달궈져 맨손으로 만지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어요. 금속 부분은 특히 뜨거워서 장갑을 끼지 않고는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번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양국군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 무대였거든요. 훈련장 곳곳에는 각종 사격 장비들이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스나이퍼 라이플부터 표준 돌격 소총까지, 그리고 50m부터 500m까지 다양한 거리의 표적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총기의 금속 부품들이 번쩍거리며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었죠. 표적판들은 최첨단 전자 센서가 달려 있어 명중 여부와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대형 전광판에 즉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계측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사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군 특등사수 마이클 해리슨이 총을 어깨에 걸치며 거만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키 19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우람한 근육질 팔뚝,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위장 군복에는 각종 훈장과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이며 달려 있었습니다. 특히 가슴에 달린 명사수 배지와 특수작전 완수 메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복무 리본이 그의 화려한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12년 넘게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전투 경험에서 나온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측은 여자를 보냈다고? 이건 농담이지? 마이클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고 거칠게 내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선 미군 대원들이 피식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롱의 분위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 키 좀 봐. 내 어깨밖에 안 오르잖아. 덩치 큰 한미군 대원이 손으로 높이를 재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팔 힘도 없을 텐데 총 반동이나 제대로 잡을까? 소총 무게만으로도 비틀거릴걸? 아니면 바닥에 엎어질지도 몰라. 또 다른 대원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죠.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총알보다 립스틱이나 잘 쏘겠어. 네일 아트나 하러 미용실까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그의 말에 주변 미군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신현서를 마치 동물원의 진기한 동물을 구경하듯 고개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대놓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시선 자체가 모독적이었어요. 어떤 이는 일부러 손가락으로 눈을 찢듯 흉내내며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런 작은 눈으로는 제대로 조준도 못하겠지. 동양인 시력으로 정밀 사격이라니 정말 코미디야. 안경이라도 두껍게 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여자들은 원래 공간 감각이 떨어지니까 더 힘들겠네. 모독적인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전장에서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총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텐데 적이 나타나면 비명 지르며 도망갈 거야. 생리기간엔 어떻게 작전을 수행한다고? 배 아프다고 누워 있을 거잖아. 화장실은 어디 있냐고 먼저 물어볼걸. 전투 중에 거울 보고 화장 고치려고 하면 어쩌지? 주한미군 대원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치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일부 미군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휘파람을 불거나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패션쇼장이 아니야. 모델하러 왔나? 예쁘긴 한데 총은 못 쏠 거야. 모든 말에 악의가 가득했어요.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역력했지만 합동훈련이라는 공식적인 상황과 외교적 예의 그리고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바득바득 악무는 모습이 역력했죠. 어떤 대원은 총을 움켜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목덜미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참아야 한다.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고 되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통역관조차 어떤 말들은 번역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모독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국 군인들 사이의 감정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과 모독 속에서도 신현서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이마와 목덜미에 맺힌 땀을 차분하게 훔친 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사격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60cm 남짓한 키에 날씬하지만 탄탄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요하면서도 확신에 찬 자신감이 온몸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왔습니다. 마치 고요한 산속 호수 같은 평정심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주변의 모든 소음과 조롱이 그녀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이 먼저 시범을 보이겠다며 우쭐대며 나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저격총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과시하듯 말했어요. 좋아, 내가 먼저 보여주지. 이게 바로 진짜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야. 12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실력 말이지.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우렁찬 총성이 훈련장을 가득 메웠어요. 확실히 그의 사격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50m, 100m, 200m, 300m 표적을 차례로 명중시키며 거의 모든 표적을 빠른 속도로 명중시켰어요. 몇 발은 표적의 가장자리를 스쳤지만 대부분이 명중권 안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점수도 상당히 높았어요. 미군 대원들에게서 우레 같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마이클이야. 이게 바로 실전파 실력이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검증된 진짜 스나이퍼야. 한국 애들이 감히 따라올 수준이 절대 아니야. 이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거지. 박수와 함께 찬사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은 더욱 우쭐해져서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마이클은 총을 돌려 어깨에 멋있게 매며 더욱 거만하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아가씨. 하지만 미리 경고해 두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여기선 여고는
동료나 전우가 아니라 그냥 짐짝으로 기록될 뿐이야. 우리는 목숨을 맡길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거든. 전장은 패션쇼장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야. 진짜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숨막히는 정적이 훈련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신현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은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미군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한 듯 조롱 섞인 기대감으로 지켜봤어요. 신현서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움직임으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는 순간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첫 발 50m 표적의 정중앙 10점을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둘째 발 100m 표적의 정확한 중심을 뚫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연속 사격으로 모든 거리의 표적들을 완벽하게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마이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거의 기계적인 정밀함을 보여주는 사격이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밀한 레이저 같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예리한 직감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총을 내려놓은 후에도 그녀의 호흡은 고르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산책을 마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대형 전광판의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만점이었어요. 모든 표적에서 10점 만점.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정적이 흐른 후 미군 대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몇몇은 전광판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계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며 말이에요. 하지만 마이클은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듯 이를 바득바득 악물며 억지로 큰 소리쳤습니다. 좋아. 한 번 정도는 운이 좋을 수도 있지. 누구나 가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주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움직이는 표적이다.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 판가름 나는 거야. 정적인 표적 맞추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야. 훈련장은 여전히 불볕더위로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 사격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 넘치게 변했어요. 기계적인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양한 크기의 표적들이 복잡한 패턴으로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천천히, 또 어떤 것은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며 움직였어요. 햇빛 때문에 표적들이 반짝거려 더욱 조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땀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총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12년간의 실전 경험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라크의 뜨거운 사막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마이클이 중얼거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는 빠른 속도로 연속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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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첫 번째 표적을 향해 발사한 총알이 표적의 왼쪽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명중했어요. 세 번째 표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명중, 다섯 번째는 또 빗나갔어요.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표적 5개 중 3개를 명중시키고 2개는 빗나간 셈이었습니다.
전광판에 60% 명중률이 표시되었어요. 사실 이것도 상당한 실력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 사격에서 60%면 웬만한 특수부대원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마이클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총을 내리며 으쓱거렸습니다. 이제 보라고. 움직이는 표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여자들은 특히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해. 순간적인 판단력도 떨어지고 말이지.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신현서가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미군 대원들도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역시 실전은 달라. 움직이는 표적은 마이클의 전문 분야지. 이제 진짜 차이가 날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번엔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한국군 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신현서를 바라봤습니다. 정적인 표적에서는 완벽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움직이는 표적은 정말로 차원이 다른 난이도였어요. 풍향, 표적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자신의 심박수와 호흡까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신현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태양빛이 표적에 반사되는 각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색이, 그리고 열기 때문에 공기가 흔들리는 정도까지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표적들의 패턴을 따라가며 예측 가능한 궤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어요. 첫 번째 표적은 3초 주기로 좌우 움직임. 두 번째는 2초 5주기로 원형 운동. 세 번째는 불규칙하지만 최대 진폭이 정해져 있어. 그녀는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총을 들어 올린 신현서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팔꿈치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정확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조절되고 심박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마치 선수행자가 명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요한 집중력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알이 표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한 지점에서 명중했습니다. 완벽한 10점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원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표적이 궤도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발사했습니다. 탕! 또다시 정확한 명중이었어요. 세 번째 표적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속도도 계속 변했거든요. 하지만 신현서는 표적의 관성을 계산해 다음 위치를 예측했습니다. 탕! 세 번째도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연달아 모든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전광판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100% 명중률. 그것도 모든 표적이 10점 만점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미군 대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져나갔어요. 저게 진짜야? 기계 오류 아닌가? 움직이는 표적을 전부 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당황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곧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와, 대박이다. 역시 현서야.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시아 여자가 나보다 잘할 리가 없어. 그는 속으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을 삼켰습니다. 운이었어.
마이클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운이었다고. 내가 진심을 다한 게 아니야. 방금 전에는 일부러 살살한 거라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변명 같은 말들만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 미군 대원들의 시선이 마이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본 건 정말 운이었을까? 완벽한 연속 명중이었는데 움직이는 표적을 전부 10점으로 맞추는 게 운일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조차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저건 진짜 대단한 실력 같은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마이클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마이클은 차가운 시선들을 받으며 분노와 굴욕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임수를 쓸 방법은 없었어요. 모든 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부는 근접 전투야. 사격은 그냥 기본이고 실제 전장에서는 몸싸움이 더 중요해. 거기서는 체격 차이가 절대적이라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근접 전투에 걸었어요. 신현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시죠. 그 말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조롱과 무시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감과 경외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벌어질 근접 전투를 궁금해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햇빛에 달궈진 철제 바닥 위로 두 사람이 서서히 다가섰습니다. 훈련장 중앙의 격투 훈련용 매트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만지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주변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이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클과 신현서 사이의 체격 차이는 누가 봐도 명확했어요. 마이클의 키는 195cm, 몸무게는 90kg이 넘었고 신현서는 160cm에 55kg 정도였죠. 마이클은 자신의 체격적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에서는 졌을지 모르지만 격투에서는 절대 질 수 없어. 이건 물리적인 힘의 문제야. 그는 어깨와 목 근육을 풀며 몸을 준비했어요. 그의 두껍고 근육질인 팔뚝에는 수많은 훈련과 실전에서 얻은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좋아, 이번엔 진짜 승부다. 마이클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체격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주변 미군 대원들도 마이클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체중 차이만 40kg인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한계가 있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번만큼은 확실한 승리를 기대한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반대편에서 한국군 대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격에서는 완벽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격투는 확실히 체격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서가 아무리 잘해도 저 덩치 차이를 어떻게. 속삭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신현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비웠어요. 척수특전 여단에서 배운 수많은 기술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유도, 합기도,
군용 무술,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제압 기술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완벽하게 체화되어 있었어요. 격투가 시작되자 마이클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렁찬 고함을 지르며 강력한 오른쪽 훅을 날렸어요. 으아! 그의 주먹에는 12년간 단련된 근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펀치였어요. 하지만 신현선은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여 피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어깨와 발목의 미세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오른쪽 펀치를 예상했고, 왼발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을 보고 공격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마이클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이클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연속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왼쪽 잽, 오른쪽 어퍼컷, 다시 왼쪽 훅으로 이어지는 연속 콤비네이션이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확실히 훈련받은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현선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모든 공격을 피해냈어요. 첫 번째 잽은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고, 어퍼컷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훅은 무릎을 살짝 굽혀 몸을 낮추며 피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태극권을 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뭐야, 도망만 다니네. 마이클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자신의 공격이 하나도 맞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대로 맞붙어 보라고. 신현선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마이클이 다시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순간 그녀는 왼쪽으로 반걸음 이동하며 마이클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공격력을 이용해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마이클의 거대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신현선은 그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습니다. 아! 마이클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꺾이는 고통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신현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 걸기로 그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거대한 마이클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뜨겁게 달궈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둔중한 소리와 함께 마이클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뜨거운 철제 바닥의 열기가 그의 등을 태웠지만 물리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체격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군 대원들도 너무 빠른 결말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신현선은 마이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부에서 이겼지만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마이클은 뜨거운 바닥에서 일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자신이 공격했는데 어느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격투 전문가들이었던 일부 대원들은 방금 벌어진 일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저건 완벽한 활법이었어.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제압한 거야. 기술 차이가 너무 커.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자신의 몸무게와 근력을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현서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내가 방심했어.
그는 변명 섞인 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주변 관중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히 격투 경험이 있는 군인들은 방금 본 기술의 완성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어요. 저건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고급 기술이었어.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한 각도. 정말 대단하다. 신현선은 마이클의 자존심을 배려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상대와 겨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사격에서의 완패에 이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여겼던 격투에서마저 완전히 압도당했으니까요.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신현서를 조롱하던 미군 대원들은 이제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대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을 보면 그가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은 뜨거운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등 부분은 달궈진 철제 바닥의 열기로 인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나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운이었어. 마이클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분명히 운이었다고. 내가 진심을 다한 게 아니야.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인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 어제 과도한 훈련 때문에 컨디션이 엉망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이클을 무조건 지지하던 미군 대원들조차 이제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방금 본 건 정말 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완벽한 기술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군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 사격에서도 그렇고 격투에서도 그렇고 이건 확실히 실력이야.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이클의 자존심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베테랑 부사관이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12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이런 기술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저 정도 완성도는 보통 내공으로는 불가능하지. 확실히 고급 훈련을 받은 전문가야. 미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 사격 자세부터가 교과서적이었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아시아 여성이라고 무시했던 게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 이런 반응들이 마이클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너희들 뭐야? 갑자기 돌아서는 거야? 그는 동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너희들 목숨 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한 선임 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과거의 공적과 지금은 별개야.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해야 하는 게 군인의 자세 아닌가? 우리가 항상 강조하던 게 바로 그거잖아. 마이클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분노와 굴욕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고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최고의 사수, 최강의 전사라는 타이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마이클은 속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임수를 쓸 방법은 없었어요. 모든 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한국군 대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그들의 얼굴에 이제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현서야. 우리가 믿고 있었어. 정말 대단하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한 대위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707 특임단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처음부터 실력이 남달랐지. 역시 엘리트는 다르구나. 하지만 신현서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분과 경쟁할 기회가 흔치 않아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무시한다면 오히려 화를 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해볼 수 있어. 종합적인 전투 능력은 하나의 훈련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미 사격과 격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분야에서 완패했는데 다른 걸로 승부를 보자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한미군 중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제 그만해. 충분히 봤잖아. 실력 차이가 확실하다고. 그의 말에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조롱과 무시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신현서에 대한 경외감이 자리 잡았어요. 미군들도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프로페셔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만은 여전히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 내가 이럴 리가 없어.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심까지 섞여 있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신현서는 마이클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전투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 전략, 운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하죠. 오늘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훈련장에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우우, 날카로운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들을 긴장시켰어요. 평상시 훈련용 사이렌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무기를 확인하고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이건 훈련용 사이렌이 아니야.
한미군 부사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감지 능력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지 내 침입자 발견. 인근 경계 초소에서 실탄 발사음 확인. 모든 대원은 즉시 전투 준비 태세. 반복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훈련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사격 실력을 놓고 경쟁하던 양국 군인들이 이제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감정과 경쟁 의식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훈련된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지휘관이 훈련장으로 뛰어와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북동쪽 경계 초소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침입자들이 발견되었다. 현재 교전 중이며 침입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무장 수준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그의 얼굴에는 실전을 경험한 군인 특유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어요. 모든 대원은 실전 대응 태세로 전환한다. 이것은 모의 훈련이 아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존심 회복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실전에서는 내 경험이 빛을 발할 거야. 그는 서둘러 장비를 점검하며 앞장서려 했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실전 경험이 가장 많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찜통 같은 열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장시간 격렬한 경쟁을 벌인 탓에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일렁이고 적의 움직임이 때로는 착시처럼 겹쳐 보였어요. 팀이 경계 초소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마이클은 갑자기 멀리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적 발견. 그는 즉시 총을 겨누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와 땀이 눈에 들어가면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어요. 쏴야 해, 빨리. 마이클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냉정함을 잃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성급한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현서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사 금지. 저건 기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마이클이 당황하며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적이 있었는데. 신현서는 침착하게 쌍안경을 들어 멀리 있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녀의 눈은 열기로 인한 왜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위장막입니다. 실제 침입자는 다른 곳에 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12년간 실전에서. 마이클이 반박하려 했지만 신현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신현서는 귀를 기울이며 주변 소음을 분석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미세한 인공적인 소음까지 모든 것을 구분해냈어요. 동쪽으로 100m 지점, 큰 바위 뒤편에 실제 목표가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니야? 한미군 대원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적이 분명히 뭔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지만 신현서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 현상과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면 저 위치의 움직임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쪽 바위 뒤에서는 불규칙한 반사광이 감지되고 있어요. 금속 재질의 무기나 장비에서 나오는 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냥 추측 아니야?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을 막는 건 위험해. 만약 제가 틀렸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신현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목표를 공격하면 아군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저쪽 방향에는 우리 순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확인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브라보팀, 현재 동쪽 경계 순찰 중. 위치 확인 요청. 신현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만약 마이클이 성급하게 발사했다면 아군을 오인 사격할 뻔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건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대원들의 시선이 신현서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진짜 프로페셔널이구나. 신현서는 팀원들에게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실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쪽 바위지대로 우회해서 접근하고 저는 고지대에서 엄호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는 자부심도 실전 노하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현서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알겠다.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지시를 따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실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이제 진정한 실력이 증명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신현서는 주변 환경을 신속하면서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지형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했어요. 뜨거운 열기로 인한 공기의 굴절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색이,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의 각도까지 모든 변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분석 능력이야말로 707 특임단 에이스다운 면모였어요. 동쪽 바위지대, 거리 약 200m, 바람은 서남쪽에서 초속 3m, 열기로 인한 상승 기류 고려 필요. 그녀는 마치 정밀한 컴퓨터처럼 빠르게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침입자들의 위치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의 잔향을 분석하며 신현서는 그들의 정확한 숫자와 무장 상태까지 추정해내고 있었어요. 적은 최소 3명, 최대 5명으로 추정됩니다. 사용 중인 무기는 자동소총, 아마도 AK 계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클은 그녀의 정확한 분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이 거리에서 총성만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총성의 잔향과 주기를 분석하면 발사 간격과 연사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메아리의 패턴으로 발사자들의 대략적인 위치 분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현서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팀이 동쪽 바위지대로 우회 접근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적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어요. 멀리서 빠르게 움직이는 인형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명백히 기지 쪽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 한 대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빠르게 이동 중이야.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적 중 한 명이 우리 팀의 접근을 눈치채고 아군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그의 손에는 위협적인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자동 소총의 연사가 시작되면 아군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해. 마이클이 소리쳤지만 이미 적의 총구가 아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현서가 움직였어요. 그녀는 복잡한 계산을 단 한순간에 완료했습니다. 200m 거리, 서남풍 초속 3m, 열기로 인한 공기 밀도 변화, 목표물의 이동 속도와 방향, 그리고 자신의 심박수와 호흡 주기까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총을 들어 올린 신현서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팔꿈치의 높이까지 교과서적으로 정확했어요. 그녀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심박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한 집중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200m 떨어진 적의 손에서 자동 소총이 떨어져 나갔어요. 총알은 적의 손목 부근을 정확히 관통해 무기를 무력화시켰지만 생명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을 입혔습니다. 불가능해. 마이클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이 거리에서 움직이는 목표의 손목을, 그것도 한 발로. 적은 총을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다른 무기를 꺼내려 할 수도 있었고 동료들이 반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현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잡고 정확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적 일부 무력화 완료. 동쪽 바위지대에서 추가적 확인. 즉시 측면 포위 작전 실시 권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동시에 결단력 있게 들렸어요. 측면 돌입 지시하겠습니다. 신현서가 팀원들에게 신속하게 명령했어요. 알파팀은 왼쪽 우회, 브라보팀은 오른쪽 우회로 포위망 형성. 저는 고지에서 어모 사격 계속하겠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지시를 듣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12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전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 정확한 사격 능력, 그리고 전술적 사고까지 모든 면에서 신현서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임무 완수가 우선이었습니다. 알겠다. 지시에 따르겠어.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 대신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포위 작전이 시작되자 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 명의 정확한 사격수가 이렇게 완벽한 전술적 우위를 만들어낼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신현서의 추가 어모 사격이 계속되면서 적들의 움직임은 점점 제한되었어요. 적 항복 의사 표시.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포위 완료, 무력화 성공. 전체 작전이 아군 피해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신현서의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과 즉각적인 전술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가운데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번만큼은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걸린 실전 상황에서 보여준 신현서의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마이클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여군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작전이 완료되고 긴장감이 풀리자 훈련장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상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한 시선들만이 신현서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거만한 조롱부터 시작해서 사격에서의 완패, 격투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그리고 마지막 실전 상황에서 보여준 신현서의 압도적인 능력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마이클이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체격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무시했다니.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미군 대원들도 비슷한 심경이었어요. 처음에 함께 조롱에 가담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네.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실력 앞에서는 모든 선입견이 무의미하다는 걸 배웠어. 한 베테랑 상사가 깊은 감탄을 표하며 말했어요. 3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정말 대단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신현서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이나 상대방을 굴복시켰다는 만족감 같은 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 군인으로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서 무사히 작전을 마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마이클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신현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12년간 쌓아온 자만심과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현서 앞에 선 마이클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나는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만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진솔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대원들도 미군 대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순간을 지켜봤어요. 내가 틀렸다. 마이클이 더욱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 내가 진짜였다. 진짜 프로페셔널이었어.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자존심에 매달린 바보였을 뿐이야. 마이클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성별로 판단하고, 인종으로 판단하고, 체격으로 판단했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 군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런 말들로 당신을 모독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주변 미군 대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역시 처음에 조롱과 무시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마이클은 신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군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야. 사격 실력, 격투 기술, 전술적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 그의 말에는 거짓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이 감격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당신의 겸손함과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나 같으면 상대방을 철저히 굴복시켰을 텐데 당신은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배려해줬어.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군인다운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마이클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어요. 신현서는 마이클의 진심을 느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만큼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터에서는 이런 편견들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소중한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서가 주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변 미군 대원들도 차례차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군인과 함께 복무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국군 대원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동료의 뛰어난 실력이 인정받는 것을 보며 그들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우리 현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래서 특임단이 최고라는 거지.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신현서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당신의 지휘 아래서 일하고 싶어. 정말 진심이야. 그의 말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국적과 성별을 초월한 진정한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작된 이 하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선입견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주한미군 기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무더운 날씨였지만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는 모습에서는 어제의 대립과 갈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상호 존중과 동료애가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어제 일들이 반복 재생되었거든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밤새 반성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그는 속으로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마이클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신현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타나자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신현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승부나 갈등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우월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동료 군인으로서의 따뜻한 친근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미군 대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신현서를 조롱했던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심 어린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특히 처음에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덩치 큰 대원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한국군 대원들과 미군 대원들이 함께 모여 아침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국적과 성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함께 사격 훈련 해볼까요? 마이클이 신현서에게 제안했어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움직이는 표적 사격 기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죠.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신현서가 기꺼이 응답했어요. 마이클 씨의 실전 경험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훈련이 시작되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어제의 경쟁과 대립 대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협력적인 자세가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신현서의 사격 자세와 호흡법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배우려 했고, 신현서는 마이클의 실전 노하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신현서의 정확한 사격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 명상과 비슷해요. 마음을 비우고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죠. 신현서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미 기본기는 탄탄하니까요. 다른 대원들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팀을 이뤄 함께 훈련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훈련하니까 훨씬 재밌네. 서로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 점심시간에는 양국 군인들이 함께 식사하며 친목을 다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신현서 옆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어떻게 그런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어? 마이클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명상을 배웠어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해왔죠. 신현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아. 나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자존심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클이 자발적으로 신현서를 팀 리더로 추천한 거예요. 오늘 합동 훈련은 신현서가 지휘하는 게 어떨까? 어제 보여준 리더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다른 미군 대원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분 지휘 하에서 훈련하고 싶어. 이런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신현서는 겸손하게 사양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요청에 못 이겨 팀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녀의 지휘하에 진행된 합동훈련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로 모든 대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마이클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현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겸손함과 동료애라는 걸 알게 됐지. 신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오직 책임감과 실력 그리고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군인들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동료를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다른 모든 차이점들이 사소해지죠. 신현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겠어.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은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존경하겠어. 오늘 너무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 그 말 위로 석양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훈련장은 더 이상 조롱과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동료애가 싹튼 연대와 감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국적과 성별, 체격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군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협력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었어요.